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는 꽉스TV 곽북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중나선의 중국 역사, 인치와 법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매년 국정 방침을 밝히는데요. 거기에 빠지지 않는 네 글자가 있습니다. 의법 치국, 즉 법에 의해서 국가를 다스리겠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얘기라 저는 가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아니 그러면 여지까지 법치가 아니었단 얘기냐? 중국의 전통 역사를 보면은요, 여러분이 법가와 유가에 대해서 들어보셨는데요. 여러분 생각에 어떻습니까? 인치와 법치. 우리는 인치 그러면 머릿속에 유가가 떠오릅니다. 법치 그러면 법가가 떠오릅니다. 정말 그럴까요? 반대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공자께서 제 경공과 만났습니다. 제 나라의 경공이 공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정치란 무엇입니까? 그때 공자가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 군주는 군주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비는 아비답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한다. 답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떠한 원칙이 정해졌을 때에 그 원칙을 잘 지키는 것이 다운 것입니다. 어떤 룰이 정해졌을 때에 그 룰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답다는 것입니다. 막스 레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은 공자를 비판할 때에 이 구절을 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봐라, 공자가 주장했던 사회는 계급이 확실하게 정해져서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사회다. 정말 그런 것입니까? 공자가 주장했던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네가 비록 권력을 쥐고 있고 군대를 쥐고 있고 재력을 쥐고 있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지만 내가 지켜야 할 근본적인 도리가 있는 것이다라고 공자는 얘기했던 것입니다. 충성을 강조했던 게 아닙니다. 공자는 서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는 평등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더더구나 후대에 맹자는 민본 사상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사상까지는 못 갔지만 민본 사상은 백성이 너희 군주들이 갖고 있는 권력의 뿌리이다. 그러므로 정치를 할 때에 백성들에게 위해가 가지 않도록 정치를 하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처럼 개인의 권한과 법 앞의 평등과 또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개념은 없었지만 민본 사상 속에는 민주주의를 잉태할 수 있는 백성이 근본이라는 그러한 사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유교는 사실 따지고 보면 인치가 아니라 법치입니다. 기본적인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따라서 군주든 고관이든 일반 백성이든 또 어린 자들이든 나이 든 자든 그 원칙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고 또 그것에 순종하도록 이렇게 요구했던 것이죠. 지금 자유민주주의와 뭐가 다르죠? 기본 원리가 같은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 뭐 이런 얘기는 없지만 이미 그 사상 속에 배어져 있는 것이죠. 군주가 군주다워야 하고 신하가 신하다워야 하고 아비가 아비다워야 하고 자식이 자식다워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철학적으로 정명론이라고 합니다. 즉 이름, 명과 실제가 같아야 된다. 이것이 공자가 주장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법치,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니 같죠. 법가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나 한비자가 주장했던 그 법가의 사상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법가는 어떻습니까? 그 사상 자체가 국민들을 위한 사상이 아닙니다. 그 사상 자체가 인간을 위한 사상이 아닙니다. 그 사상 자체가 군주가 어떻게 국가를 다스릴 때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다스릴 수 있느냐. 이것이 법치입니까? 이것은 바로 인치입니다.
법 위에 있는 인간이죠. 그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듯이 중국의 역사는 인치와 법치의 싸움이었습니다. 즉, 겉으로 볼 때는 유가적인 전통이 내려왔습니다. 즉, 법치로 가자는 주장이 강했죠. 이것을 철학자들은 군주를 예로서 또는 덕으로서 또는 천인 가문설 같은 그러한 설로서 유가가 군주를 묶으려 했다. 그런데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유가는 법치의 질서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안에 물론 도덕적인 면도 있고 예적인 면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근본의 원칙을 황제든 누구든 간에 지켜야 된다. 이게 유가의 머릿속에 있었고 그걸 실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민본 사상의 뿌리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현실 정치는 어떨까요? 군주들은 그래, 나는 백성을 위해서 통치를 한다. 백성이 나의 뿌리다. 내가 비록 하늘로부터 권한을 받았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서 정치를 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통치 자체는 덕가의 라인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는 표면적으로는 법치를 주장했던 유가의 사상이 흘러내려왔지만 진짜 그 속을 뚫고 들어가 보면 정치를 하는 자들은 인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유가의 사상이 고루하고 인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자가 주장했던 정명론, 즉 이름과 실제가 맞아야 된다. 대통령이면 대통령답게, 장관이면 장관답게,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답게. 이게 정명론입니다. 요새 어떤지요? 여기서 평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는 민본이죠. 백성이 통치의 뿌리다. 정말로 정치가들이 백성이, 즉 국민이 자기들의 권력의 뿌리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유가는 어쨌건 정명론과 민본 사상을 통해서 법치의 기본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송대의 포청천 같은 청백리가 나타나서 권력과 싸웠던 것입니다. 물론 포청천은 직접적으로 황제와 대결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도 역시 귀족 계급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죠. 포청천은 그러나 고관들이나 대작들이 지멋대로 국법을 어기고 난리를 칠 때는 그것을 제재했습니다. 그것도 전제 군주 왕권 시대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근데 후대인 명대에 와서 해산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문화 대혁명의 기점이 되었던 오함이 있었던 해서 파관, 거기에 주인공인 해서 말입니다. 이 해서는 명대 가정황제 때 사람인데요. 실질적으로 황제와도 붙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도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고 정말로 고루해 보일 정도의 사람이지만 그의 심지는 정확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권력 있고 고관일지라도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 감언이설로 또 여론을 통해서 지키지 않는 것을 이렇게 덮으려고 하지 마라. 이게 해서의 가장 기본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의 사상이 바로 법치인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흔히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어쩔 수 없어서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어서 법을 어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이 있는 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가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구속이 되는, 이게 우리 근대사, 현대사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의 사상을 제대로 알면 한국은 오래전에 정말로 법 앞에 평등, 법치주의가 됐을 것입니다. 중국은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공산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법치가 될 수가 없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또 한 측이었던 법관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법이란 이름으로 인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 역사를 볼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떠한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죠. 세상을 보는 프리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세계관에 의해서 가장 근본적인 사실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인치와 법치. 이것이 현대 사회 속에서 중국과 한국과 또 일본 같은 이 동아시아의 국가들 속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법치란 이름으로 인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 속에 유가적인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지만, 즉 법치주의 전통이 내려오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속에서 법과 전통이 내려오면서 인치주의로 흘러왔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지만 재미있게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